맞추는 게 어쨌든 네, 학원 입장에서는 더 권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 기획, 인터페이스, 뭐 스킬, 레벨 디자인, 밸런스 이 순서대로 배우긴 배우는데 나도 이걸 내가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취향에 맞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배워보면 다른 게 적성에 맞는 경우도 더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을 해줘요. 공채에 합격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는 시스템 기획해라, 너는 콘텐츠 기획해라 라고 정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쪽 포폴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택권이 줄어들어요. 이 회사도 갈 수 있고 저 회사도 갈 수 있고 이 회사도 갈 수 있고가 안 돼요. 그래서 장르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또 장르를 결정해야 되냐면 수집형 서브컬처 게임의 문법과 그냥 일반 수집형 게임의 문법과 MMORPG랑 액션 RPG랑 그 게임 라이브 서비스를 하거나 공부해야 되는 게 달라요. 근데 게임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게임 장르에 통달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시간이 없어요. 20년 넘는 기획자들도 못하는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면접에서 그 게임에 대한 전문가를 뽑는 건데 면접 답변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그 특정 장르를 타겟해 놓는 게 이게 그 장르의 문법을 알고 거기에 대한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태권도 하는 사람이 이종격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사용하는 근육이 좀 다르죠. 근데 달리기 선수를 채용할래요? 아니면 태권도 선수를 채용할래요? 이종격투기에 비슷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게임에서도 보면 액션 RPG, 수집형 RPG, MMORPG 이런 거는 그 RPG로 이렇게 전향이 좀 편해. 근데 퍼즐 게임 하다가 FPS 가거나 FPS 하다가 MMORPG 가거나 MMORPG 하다가 퍼즐 가거나 이거는 근육을 그냥 다시 재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사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특정 장르를 타겟해 놓는 게 시간 전략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 나 이 게임 도저히 재미를 모르겠어, 나 이 장르를 더 좋아했네 라고 느끼면 장르 바꾸면 돼요. 대신 시간을 다시 써야죠. 어쨌든 면접에서 합격을 하려면 면접관과 논쟁이 될 만한 수준의 게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게임 지식이 없으면 면접관이랑 대화 핑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면접을 넘기 위한 게 아니라 회의도 안 돼요. 실제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장르 하나로만 가는 게 좋죠. 근데 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에선 게임 개발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롤을 좋아해. 나는 AOS 장르로 갈 거야. 우리나라에 롤 만드는 곳이 없잖아요. 그 다음 이제 퍼즐 게임 회사를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곳 한 3, 4개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FPS를 좋아해. 아니면 이런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이제 보안은 줄 수 있는데 일자리를 새로운 걸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장르랑 실제 업계의 일자리가 일치하면 행운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리니지 라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권이 좀 넓어요. 많이들 하는 고민인데요. 수강생 버전과 사촌동생 버전으로 제가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수강생 버전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꾸준히 플레이하면서 거기랑 이제 비슷한 그런 공고가 나오면 지원해보고 그러라고 할 텐데, 제가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는 사촌동생이면 그냥 큰 회사 가고 역량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직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직업으로 삼는 게임과 본인이 잘하는 거랑 돈을 벌기 위한 거랑 좋아하는 거랑 그런 건 좀 구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영화 제작자들이 다 영화를 좋아서 제작하진 않습니다. 근데 업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망생 입장에선 당연히 덕업일치가 되는 거를 원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장르를 잘 안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일단은 아까 그 사촌동생 버전의 연장선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향력을 키워서 내가 PD가 되고 기획팀장이 되어서 게임 업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만들면 돼요. 근데 그전에는 커리어를 좀 쌓고 좋은 회사 가서 좀 잘 배우고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현업인들마다 좀 해석이 달라요. 전 좋아하는 것만 쫓으라고 좀 얘기하기에는 학원 강사 입장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일단 내가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 장르에 가겠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엄청 없는 상태로 도전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면접관이 반대로 물어볼 거예요. 왜 이쪽 경험이 별로 없는데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리니지 라이크도 그때 딱 빠싹하면 되는 게 있긴 해요. 지금 근데 리니지 M이나 W나 오딘에 진입하겠다는 거는 이제 조금 빡세겠죠.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 근데 리니지 라이크가 보통 한 3개월 사이클별로 그 루틴이 있거든요. 시즌제처럼. 그래서 처음 게임이 오픈되면 바로 달리는 게 좀 효율적인 경험이에요. 그 다음 이제 수집형 RPG 같은 경우에는 만렙까지 즐기는 거에 대한 깊이가 좀 얕아요. 그냥 절대적인 시간 투자라는 거죠. 롤 같은 거는 보면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한 몇 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전 천재가 1년 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 수준을 가지려면 천재가 한 1, 2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는 늦었죠. 그거는 엄청 힘들고 수집형 RPG 장르를 내가 좋아했어. 아니면 그거를 이제 살려서 한다거나.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장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학원 오기 전에 이미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양이긴 하겠죠. 당연히 요리사를 할 거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운동선수를 하면 기초 체력은 있어야지 운동선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게임 기획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게임 플레이 경험이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주력 장르는 아니더라도 리니지 라이크 쪽에 그냥 취업을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도전할 건데 플레이 경험이 많이 부족해. 그럼 이제 지금에라도 빡세게 해야죠. 하나만 파는 게 더 유리해요. 우리가 나오는 모든 장르의 게임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업을 보여주기 식으로 서류 통과만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제 면접까지 통과하고 일을 잘해야지 취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결국에는 문서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게임의 이해도거든요. 그 게임을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를 잘 하느냐인데 그러려면 모든 장르의 게임을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최소 유튜버들이 떠드는 수준으로는 본인이 면접 자리에서 떠들 수 있어야지 그게 결국 서류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MMORPG도 하고 수집형 RPG도 하고 슈터도 하고 뭐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현업자들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한쪽으로 파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노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본인이 한 22살 정도 되고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고 집에 돈도 많으니까 취업이 절박하지 않으면 MMORPG도 하고 수집형 RPG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취업이 절박하면 할수록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그 운동선수를 채용하는데 나 태권도 할지 주짓수 할지 달리기 할지 탁구 할지를 결정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칼질을 잘하고 요리의 재료를 보는 눈이라든지 뭐 간을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건데 중식 요리랑 한식 요리랑 일식 요리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근데 진짜 이 가치 판단을 제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게 저는 정보만 드리고 선택은 이제 수강생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장단점만 좀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뭐 성향이나 적성 같은 거에 따라서 다른 추천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판단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3개월을 같이 보면 제가 엄청 잘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일단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장점이랑 단점만 좀 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게임 기획 그냥 일반 반은 가장 보편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좀 많죠. 그러니까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많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또 이제 단점은 선택지가 많은 게 단점이에요. 어쨌든 게임 기획반으로 들어가더라도 다른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장르는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MMORPG로 가려고 하는 친구고, 보다 보면 어떤 친구는 수집형 게임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르의 초점은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근데 전투 기획반을 만약에 선택하면 장점이 뭐냐면 좀 더 내 강점을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기획서랑 전투에 대한 게 되게 선명해지겠죠. 언리얼 같은 걸로 해서 그런 포폴들이 있으면 다른 지원자들은 기획서만 있는데 레벨 디자인이나 전투반을 들으면 언리얼로 만든 결과물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니크 하겠죠. 다른 지원자들은 기획서 서류만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 또 단점은 뭐냐면 채용 공고가 한정적이겠죠. 전투 기획자가 뽑히는 곳만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전투 기획자 자체는 엄청 매력적이죠. 사실 그냥 모든 기획자가 다 매력적인 건데, 그 시스템 기획자로 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흔해요, 흔해. 또 흔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모르면 입문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투는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개체수가 별로 없어요. 레벨 디자인도 그렇고 밸런스도 그래요. 그런 거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 유니크하다는 게 장점이고, 유니크하니까 공고도 유니크하다라는 게 단점인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회를 못 먹는 몸이야. 나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일식 요리사가 될 수는 없죠. 이쪽 게임을 안 해봤으면 굳이 MMORPG 기획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게임의 장르로 취업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집형 RPG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서머너즈 워나 에픽세븐이나 쿠키런 킹덤이나 블루아카이브나 이런 게임들이 스탠다드가 되어서 그런 게임들에 대한 회의를 많이 할 거거든요. 우리 게임과 빗대서 저 게임에서 가져올 게 뭐가 있을지 그런 논의들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이 게임들을 안 해보면 회의 때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근데 MMORPG도 마찬가지인 거죠. 되게 돈을 많이 벌고 대중화된 게임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논의가 있는 다음에 개발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마비노기 M이랑 로스트아크는 해보셨으니까 레이드나 뭐 요리 제작, 염색 이런 개념은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성전을 담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MMORPG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있는 게임들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고, 나 MMORPG 안 가도 돼, 난 수집형 게임 장르로 수집형 기획자가 될래 라고 하면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엄청 큰 한 두세 개 게임만 하고 MMORPG 기획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대신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개인적으로 플레이 시간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직접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기에 있는 공고들을 쭉 보면서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 가능한 공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지금 여기 있는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핵앤슬래시 만드는 곳은 디아블로 같은 게 레퍼런스겠죠. 크로노 오디세이, 이거는 약간 소울류라고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게임을 레퍼런스로 할지가 되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실제로 동작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임을 많이 플레이 하신 분이면 취업하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 거고, 근데 저기 있는 게임들을 하나도 안 해봤다 이러면 이제 취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좀 그냥 게이머죠.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인 거고, 기획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거죠. 있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모바일이 지금 한 70% 정도고 PC가 한 20%, 콘솔이 10% 미만? 그거는 근데 이제 시대별로 좀 달라지죠. 이건 또
3년 뒤에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역이라서 PC 게임이랑 콘솔 게임이 많아지는 추세이긴 한데 모바일 게임 하나가 또 빵 터지면 이런 걸 이제 그 학원에서는 좀 예상하기가 힘든 게 7, 8년 전에 배그가 떴잖아요. 배그가 빵 터지면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생기고 배그 관련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임들의 성공에 따라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10년 전에는 그 총싸움 게임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서든어택부터 시작해서 스페셜 포스, 아바랑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FPS 일자리가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제 본인의 장르의 미래 설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데, 학원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게 좋으니까 유행하고 대한민국에 많은 일자리를 추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비 게임 같은 게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좁은 문이라는 거를 알아야죠. 다 본인의 노력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기획자 경력을 쌓아 있으면 뭐 연봉이나 대우 같은 거는 그대로 될 거고, 근데 시스템 하다가 시나리오 하고 뭐 이게 직군 간의 이동 중에서 제일 어렵긴 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프로그래머 하다가 기획자로 이직하고, 기획자 하다가 그래픽 디자이너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하고 기획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보단 쉬워요. 저는 재직했던 모든 회사가 다 장르가 달랐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장르를 안 바꾸고 이직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막 장르를 바꾼다거나 직군을 바꾼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시나리오 기획하다가 뭐 시스템 하시거나, 저도 첫 회사 때는 시스템 기획자였고, 두 번째 회사였을 때는 콘텐츠 기획자였고, 세 번째 회사였을 때는 밸런스 하다가 기획팀장 하다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회사를 옮기다 보면 필요한 업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좀 달라지고 룰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기초반에서 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 전투 레벨 디자인 밸런스, 이거를 전부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를 내가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막상 하다 보면 나는 시스템 기획자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레벨 디자인 좋아했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반에서는 모든 커리큘럼을 다 하는 이유도 있어요. 본인도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경험해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 적성을 좀 더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우선 현업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 고정으로 즐기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즐기기 때문에 이 업계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다가 육아를 시작해가지고 콘솔로 좀 많이 넘어가서 엘든링 같은 게임이나 아니면 콘솔 게임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기가 나오기 전에는 온라인 게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롤 같은 거라든지 오버워치 같은 거. 근데 공부용 게임과 즐기는 게임을 따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발더스 게이트라든지 뭐 스카이림이나 아니면 엘든링 같은 게 더 좋은 기획자가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당장 취업에는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금 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어느 정도 온도로 하는 게 적당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만약에 MMORPG로 갈 거잖아요. 그럼 뱀피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넷마블 레오에 나와 있는 뱀피르라는 게임을 하고 2주 정도 바싹 하고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했는데 좀 할만해요. 그러면 뭐 한두 달 정도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한 6개월 전 같은 경우면 마비노기 M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보면 일단 그 MMORPG 조직에서는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 마비노기 M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갈 것이고, 지금은 뱀피르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본인이 업무로 그걸 맡게 될 거거든요. 그냥 공성전 기획해봐라, 아니면 뭐 강화 기획해봐라, 인벤토리나 제작 시스템 기획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게임에서 많이 하는 시스템이고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게 있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작 시스템을 그냥 콘솔 게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설득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임의 제작 시스템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게임에는 이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제안을 해야지 그게 먹히죠.
근데 나는 메이플만 했으니까 메이플에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제 CR도 안 먹히는 거죠. 현업인들도 나오는 모든 게임을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동종 장르나 경쟁작이 되는 그런 게임들이 이제 주력으로 플레이를 하겠죠. 그 공부용으로 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그냥 노는 게임 합니다. 취준생일 때는 근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이 되게 한정적이니까 그 시간 안에 바싹 취업용 게임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준생일 때는 즐기는 게임 다 접어버리고 그냥 공부용 게임만 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이득이죠. 근데 저도 취준생일 때 즐기는 게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칼같게 하기 힘들죠. 막 갓생 사는 친구들은 할 텐데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되게 그런 말들 많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가 당연히 늦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늦은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있긴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입 나이로 치면 30이면 늦은 편이긴 한데 학원에 유튜브 같은 거 보셨으면 막 38도 취업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늦었다는 게 진짜 사회적으로 볼 때 늦은 건지 개인적으로 볼 때 늦은 건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27.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늦은 편은 아니죠. 32살이 아마 그런 질문을 했으면 조금 늦긴 했는데 그렇다고 안 할 거냐?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네, 저희 학원의 평균 취업 나이가 한 27, 28 그 정도라서 늦은 편은 아니죠. 게임은 그게 또 이제 이해를 빠삭하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임이 있고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FK 새로운 여정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뭐 방치형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바싹 한 달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롤 좋아하시나요? 롤은 전문가가 되는데 현재가 한 1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MMORPG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소양은 뭐냐면 동종 장르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유튜버보다 더 많이 떠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 그러면 취업은 껌이에요. 내가 이 장르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 빠른 게임이 있고 늦은 게임이 있고 또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수업에서 알려주나요? 수업 중에 장르의 문법을 어느 정도는 하죠. 이 게임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이런데 아마 예시로 드는 게임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 매출을 많이 번 게임, 취업용 게임으로 예시를 많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한 게임에 대한 예시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수업 따라오기가 편하겠죠. PC게임은 없어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네, 오히려 모바일 게임 경험이 있는 게 취업용에는 훨씬 더 유리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학원에서 기피하는 학생은 메이플, 던파, 로아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취업이 힘들어요. 일반 유저들도 그 회사에 가고 싶잖아요. 로아 같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기획자의 취업 일자리가 열려있는 건 모바일 게임이 압도적으로 더 많거든요. 이게 공급과 수요가 조금 안 맞는데 로아, 던파, 메이플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되게 잘해야지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같은 경우나 의사가 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점수를 만족하면 그 직업을 얻게 되지만 뭐 LG나 삼성이나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하잖아요. 내가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해야지 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메이플, 던파, 로아는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게임 플레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많고 지원자의 레벨 스펙도 높아요. 그러면 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 거죠. 반면 수집형 게임이나 서브컬처나 모바일 게임들이 일자리가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자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거는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로아, 뭐 메이플 이런 데는 일자리 자체가 좁아요. 그게 이제 지망생들과 실제 현업인들이 뽑으려고 하는 그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은 아마 메이저한 게임만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매출은 많이 나오고 그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게 스마트한 거죠. 니지라이크를 또 이제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현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진짜 못 먹는 맛이야. 리니지라이크 기획자가 제일 좋은 직업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그게 권장하는 게, 그러니까 취향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업률 관점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취향이 안 맞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가는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의 업과 이제 그냥 게이머로서의 취향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회사나 게임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돈을 벌고 업으로 두는 장르는 따로 있고 즐기는 장르는 따로 있고, 저도 롤이나 오버워치 이런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그걸 만들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아요. 근데 MMORPG나 수집형 게임을 만들거나 스팀 게임을 오히려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롤 같은 게임을 만들 일이 평생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업으로 삼을 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리니지류나 지금은 이제 아이온이 엄청 핫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온 같은 거 과금도 엄청나게 하고 졸업생들 100명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계에 있을 거면 MMORPG 기획자로 있을 거면 아이온을 제가 했었어야만 해요. 기획자 지망생이 MMORPG로 갈 거면 마비노기 M이 나왔을 때는 마비노기 M을 했었어야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할 시즌, 뭐 예를 들어 짧으면 6개월 정도 뒤 시즌에 엄청 유행하는 게임들은 그건 안 하면 그 자격 미달이 돼서 면접 자리에서 떠들 말이 없을 거예요.